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100%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맞는 부분만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 자세한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로이타로 오픈 채팅방으로 개인 상담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전생연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나의 운명적인 인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생에서 인연이 되어서 다시 현생에서 만나기로 약속된 나의 운명적인 인연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전생연 스토리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 1번 분이 전생에 여자 분이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남자분이고요. 이렇게 성별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 만약에 전생과 성별이 같지 않더라도 전생에서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두 분의 전생 스토리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은 예전에 이별을 겪었던 서로 좋아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1번 분이 이미 결혼을 하셨거나 또는 내가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이별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은 멀리 결국에는 떠나게 된 것 같아요. 전쟁터로 가든 또는 다른 제3자, 다른 이성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런데 이 카드 흐름을 본다면 상대방이 남자로서 장군, 기사 이러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떠나게 된 그러한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번 분이 결혼을 하셨든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아이가 있는 어머니였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 좋은,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분은 딱히 그렇게 연인 관계라고 서로 친하기보다는 뭐 아는 지인이나 친구 관계로서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던, 정을 나누던 그러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의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인이 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애틋함이 있었던 관계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현실적으로 연인으로 이루어지지도 못했겠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스토리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생긴 카르마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생긴 카르마. 자, 우리 1번 분은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컸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우리의 인연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뭐 친구나 지인 관계로서 만나는 것도 괜찮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인연이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우리 1번 분들은 상대방은 솔직히 1번 분이 결혼하셨던 분이라면 이러한 삼각관계에 휘말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싫다.
좀 많이 이 전생에서 많이 상처를 받은 쪽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쉬움이 크고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는지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한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을 좀 많이 가지긴 했으나 이 전생 연에서 한 카르마를 가지게 되신 쪽은 우리 1번 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생 인생을 마치기 전에 내가 어떠한 한을 품고 떠나시게 된 그러한 소원은 다음 생에서 만나서 진지한 인연을 맺어보고 싶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현생에서 만나게 된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현생에서 어떠한 관계로 만났을 때 우리 1번 분의 카르마가 해소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생에서 두 분이 어떠한 인연으로 자, 우리 1번 분의 그러한 염원으로 두 분은 다시 만나기는 했지만 아까 상대방의 그 전생 인생에서의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그 상대방은 너무 아쉬움이 크고 상처가 크고 한이 많아서 솔직히 현생에서 만났을 때는 두 분을 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운명인 것 같아요. 두 분은 단순히 친구나 지인 사이로서 그렇게 만나게 되지만 현생에서도 좀 약간 일반적인 그냥 아는 지인으로서 좀 어정쩡하고 애매한 관계로 만나게 되실 것 같고요. 결혼 인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우리 1번 분의 그 소원, 바램 이런 것들이 한으로 맺어져서 생긴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그 카르마가 해소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분이 뭐 진지한 인연을 사귄다든지 연인 사이 결혼 인연으로까지는 안 갈 것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1번 분이 원하는 거는 좀 진지한 관계로 연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이러한 관계가 성사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생 말고 다음 생을 기약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쯤은 더 윤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생을 하셔야 될 그러한 운명으로 보여져요. 이것은 이렇게 현생에서 우리의 인연이 우리 1번 분의 바람대로 맺어지지 않는 까닭은 상대방의 그러한 생각들 때문일 것 같아요. 상대방은 솔직히 우리 1번 분과의 관계에서 좀 상처가 많고 부정적인 그러한 한이 많이 맺혔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 다른 사람이 낀 관계에서 사랑을 시작하는 것,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상대방의 그러한 생각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현생에서는 두 분의 관계가 우리 1번 분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상대방이 전생에서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 메시지 카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1번 분에게 하고 싶었던 말 메시지 카드. 자, 첫 번째 카드. 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 잊지 못할 거야. 우리 1번 분 전생에서 이분에게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던 마음씨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카드.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더 이상 너로 인해 고통받고 싶지 않아. 함께하면 힘든 사랑.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생각. 네, 여기서도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카드. 더 잘해줄 걸. 점점점. 아마 두 분이 뭔가 사랑이 꽃 피우지 못하고 그죠? 상대방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아쉬움이 큰 그러한 메시지 더 잘해줄 걸. 자,
이러한 자, 상대방의 메시지 카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현생에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대방 현생에서 어디서 만날지, 만나게 될 장소 한번 알아볼게요. 상대방을 만나게 될 장소. 자, 우리 1번 분은 현생에서 내가 주로 활동하는 회사나 학교 이러한 곳 말고 또 다른 어떠한 그룹 모임 활동을 하셨을 때 이 상대방을 만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상대방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주 로맨티스트예요. 아주 다정하고 젠틀하고 친절하고 사교적인 그러한 성격, 그리고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도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동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는 일이 그럴 수도 있고요. 성격적으로 뭔가 많이 움직이는 거, 운동 같은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전혀 소심하지 않은 적극적인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본심은 잘 드러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도 잘하고 말도 잘 건넬 수 있고 활발하게 보일 수 있고 자기 일도 열심히 추진력 있게 잘할 수는 있지만 정말 정작 자신의 중요한 생각들이나 진심 본심에 대해서는 좀 숨깁니다. 누구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한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의 외모적인 특징 볼게요. 상대방은 어떤 외모를 갖고 있나? 상대방은 아주 좀 까무잡잡한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흰 피부보다는 검은 피부, 이렇게 특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약간 섹시한 매력 있을 수도 있고요. 키도 중상쯤 아니면 중간 정도 되는 키에 좀 약간 다크서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크서클, 눈 밑에 다크서클. 그리고 몸집은 좀 날렵합니다. 날렵하고 장근육이 있는 다부진 몸매, 건강미가 넘치는 장근육이 있는 다부진 몸매의 소유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눈 밑에 다크서클 있을 수 있고 흰 피부보다는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외모적인 특징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카드들로 두 분의 관계적인 특징, 현생에서 만났을 때요. 두 분의 관계적인 특징. 두 분은 현생에서는 뭔가 관계가 성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쯤 맺어졌다가 이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자, 카드 그렇게 나왔고요. 이것도 또 이별수 카드 이렇게 계속 나오네요. 자, 이 카드는 내가 더 나은 인생의 어떠한 좋은 선택, 좋은 상황을 위해서 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는 좋은 건강한 선택을 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좀 들어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신기하게 좀 전생연하고 좀 비슷하게 현생의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생에서도 두 분이 마음은 있었지만 뭔가 상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아쉽게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관계에서 카르마가 생겼고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현생에서도 좀 비슷한 그러한 스토리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카르마가 결정적으로 해소된다라기보다는 이번 생 말고 또 다음 생에서 환생을 해서 만나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적인 숙명을 타고난 인연이 아닌가, 자,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렇다면 자, 카드 좀 정리는 하고요. 자, 이번에는
현생에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현생에서 상대방은 우리 1번 분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지.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 1번 분들은 상대방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지. 자, 상대방은 그래도 우리 1번 분을 아주 생각이 깊고 진중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고요. 또는 너무나도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 사람. 우리 1번 분은 좀 말수가 좀 적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말 진심 본심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는 성격. 그래서 생각이 깊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전혀 속을 알 길이 없는 그런 사람. 하지만 진중한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알고 보면 속정이 깊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상대방, 현생에서 우리 1번 분을. 반대로 우리 1번 분은 이별 카드부터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는 뭐 친구나 지인 관계에서도 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발전되지 못하고 끊길 수밖에 없었던 인연, 이별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딱히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애매한 우리 관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1번 분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별다르게 크게 상대방에게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 그러한 속마음 차이가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전생연을 지나서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 우리의 인연이 가지는 의미, 좀 더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 관계는 솔직히 우리 1번 분보다는 상대방이 더 좋아하는 그런 관계래요. 전생에서나 현생에서나. 자, 이러한 두 분의 관계가 계속 앞으로도 반복될 될 것이다. 뭐 이러한 흐름이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상대방이 더 상처를 더 많이 받았고 아프고 힘든 사랑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인연을 뭐 맺고 싶지 않은, 피하면 좋을 것 같은, 전혀 그렇게 앞으로 또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는 그런 상대방의 이유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1번 분보다는 상대방 분 쪽에서 더 좋아하는 그러한 인연. 그런데 이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 뭔가 계속 반복되면서 자꾸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인연이겠다. 자, 여기까지 우리 1번 분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딩은요, 개인 상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가볍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셔야 되세요. 전생연이므로 재미로 가볍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1번 분 리딩은 마치겠고요.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복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100%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맞는 부분만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 자세한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로이타로 오픈 채팅방으로 개인 상담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주제 전생연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나의 운명적인 인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생에서 인연이 되어서 다시 현생에서 만나기로 약속된 나의 운명적인 인연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우리의 전생연 스토리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성별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2번 분이 남자였네요. 자, 현생 성별과 상관없이 전생 성별은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상대방은 여자가 되겠죠. 이번에는 2번 분들이 남자네요. 자, 두 분의 전생연 관계 스토리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은 결국에는 사귀게 되셨고 결혼하게 되셨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분이 남자분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분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먼저는 상대방 쪽에서 먼저 우리 이번 분에게 뭔가 도움을 줬다든지 뭔가 베풀어 준 쪽이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자지만 연상일 수도 있고요. 뭔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그러한 계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상대방 쪽에서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뭐 물질적인 돈, 여러 가지 다른 어떠한 배려를 해 준다든지 먼저 적극적으로 상대방 쪽에서, 근데 상대방 쪽에서 뭔가 먼저 나선 거는 그건 이성적인 감정으로 제안하고 다가오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이번 분은 상대방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상대방 옆에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애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게 된 상황에서 상대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그러한 쪽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번 분이 많이 외로워하거나 고민에 잠기거나 상대방에게 누가 옆에 있는 모습, 연인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하지만 두 분은 다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인연인 것 같아요. 어떠한 한 일의 챕터가 끝나고 나서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카드상에서 보면은 우리 이번 분은 장군 같은, 기사 같은 그러한 남자 청년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상대방을 좋아했을 때는 뭔가 잘 내가 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 어떤 상황이 상대방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가 한 챕터가 끝나고 오는 것은 뭐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을 경우에 그 후에 뭔가 이루어지는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재회함으로 인해서 두 분이 관계가 성사가 되고 사귀거나 결혼까지도 이어졌던 그러한 흐름으로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전생연에서 또 다시 현생에서 만나게 된 어떠한 이유, 카르마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 카르마가 뭔지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스토리를 더 뽑아 보니까요. 두 분이 사귀었거나 결혼한 관계까지로 끝나서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제가 카드를 더 뽑아 보니까 그 후의 스토리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사귀었거나 결혼한 후에 만약에 사귀었다가도 헤어지게 되셨거든요. 이별을 하게 되셨고, 또는 결혼했다가도 이혼을 하게 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이번 분이 마음이 식어서 다른 제3자와 바람이 난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상대방은 우리 이번 분을 계속 떠올리고 그리워하면서 미련의 정이 깊게 남아서 돌아가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카르마가 생겼어요. 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서 꼭 만나고 싶은 그러한 한이 생겼기 때문에 두 분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야 하는 수명적인 그러한 운명적인 인연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생에서 어떤 관계로 만나야 카르마가 해소되는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현생에서 어떤 관계?
만나셔야 될까? 자, 현생에서는 반대로 자, 현생에서 만났을 때 상대방이 엄청 주변에 이성들이 많은 인기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2번 분 쪽에서 상대방을 원하는 그런 관계가 되실 것 같고요. 두 분이 설사 이별을 겪었다 해도 이번에는 2번 분이 상대방을 만나고 싶어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쪽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역할 뒤바꿈을 하셔야만 내가 당했던 것을 그대로, 그죠? 우리 이번 분도 겪으셔야만 그렇게 해소가 되는 관계,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상대방이 전생에서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 메시지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상대방이 우리 이번 분에게 하고 싶었던 말. 자, 위험한 사람인 걸 알지만 너에게 끌려. 삼각관계. 삼각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위험한 사람인 거 알지만 너에게 끌려. 자, 요거는 다른 쪽에서의 삼각관계네요. 자, 요거는 뭐, 그러니까 우리 2번 분이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누군가 있는 상황에서도 두 분이 엮이게 됐던 그러한 두 분 사이가 이제 불륜인 그러한 관계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관계도 아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분의 매력에 너무나도 끌리는 그런 상대방의 말.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드, 밤마다 네가 생각나. 이건 아마 헤어진 후에도 자꾸 이번 분이 떠오르는 상대방의 말. 자, 세 번째 카드, 내가 1순위가 아닌 그 사람. 자, 이거는 아까도 그 스토리에서 전생 스토리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1순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이번 분 다른 제3자한테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1순위가 아닌 그 사람. 이렇게 상대방의 메시지.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그러면 만약에 현생에서 상대방과 우리 이번 분 만나게 되신다면 상대방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뽑아 드려볼게요. 두 분은 어디서 만났는지 먼저 뽑아 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디서 만날까? 자, 두 분은 내가 자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있는 그런 곳, 뭐 학교나 회사 같은 곳이 아니라 또 다른 그룹 모임 활동을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인연이다 라고 합니다. 뭐 헬스장이든 수영장이든 인터넷상으로의 어떤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룹 모임 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인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대방 성격 보겠습니다. 상대방 성격. 이 사람은 아주 다른 사람과 협동도 잘하고 타협도 잘하고 잘 어울리는 사교적인 성격, 적극적인 성격이고, 또 일을 할 때도 자기 혼자서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이 프로젝트, 팀을 이루어서 그 일을 잘 성공시키고 수행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자기 일에 열정 가득한 사람. 학생이라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모범생, 자기 그 공부에 아주 열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열정적인 성격 말고도 또 약간 소심한 면도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은 또 열심히 하지만은 뭔가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낸다든지, 특히 좋아하는 이성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데에는 좀 많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성격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좋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고요. 인기가 많은 그런 인기인일 수 있습니다. 외모적으로도 뛰어나고요.
뭔가 능력적으로도 완벽해요. 여러 가지로 성격, 외모, 능력적인 부분 너무나도 완벽해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와, 그 사람 최고다. 부족한 점이 없다. 퍼펙트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욕심도 많아요. 자기 일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욕심도 많은 그러한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외모적인 특징 볼게요. 상대방의 외모. 자, 상대방은요, 엄청, 예쁘장한, 곱상한, 깜찍한, 남자분들은 깜찍하다기보다는 그러면 좀 우아한, 귀족적인 스타일의,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날씬하고 호리호리한 스타일이거나, 키가 큰 분도 있겠지만, 키가 작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카드 두 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아예 몸집이 작거나 아니면 아예 크거나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180 이상 이렇게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여자분들이라면 좀 아담한 그러한 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눈, 코, 입이 뭐 큼직큼직하진 않고 작지만 아주 또렷한 그러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곱상하게 예쁘장하게 생긴 외모, 눈도 작지만 아주 예쁘고 초롱초롱 빛날 수 있고, 코도 아주 오똑하고, 또 코가 좀 길쭉할 수 있습니다. 긴 코, 오똑하고 긴 코, 그리고 키가 크신 분들이라면 목선도 아주 드러날 수 있어요. 팔다리 길고 목선. 그래서 발레리나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런 식으로 팔다리도 아주 얇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씬하고 호리호리한 체격. 자, 그렇게 특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적인 특징들을 좀 더 현생에서 만났을 때 관계적인 특징들을 좀 더 뽑아볼 텐데요. 두 분이 현생에서 아주 정신적으로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줄 수 있는 대화도 잘 통하고 그 누구보다도 서로서로 마음을 잘 이해해줄 수 있는 가장 절친일 것 같은 그러한 소울메이트처럼 그러한 관계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뭔가 대화도 잘 되실 뿐만 아니라 서로 애정 표현 같은 것도 좋아해 뭐 이러한 말도 잘 건네게 될, 그러니까 아주 사이가 가까워질 소울메이트 같이 그러한 특징이 보여지네요. 엄청 가까운 관계가 되실 것 같아요. 두 분은 솔직히 뭔가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는 사이는 아니실 것 같아요. 아까도 그룹 모임 활동을 하다가 만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수영장 등록해서 만났다면 수영, 운동을 목적으로 만나거나 그죠? 뭐 공부를 목적으로 만나거나 뭐 독서, 토론 그런 동아리에서 만나거나 그런데 이 관계가 뭔가 좀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돌입되기는 할 건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상 연인 관계로 진전되기에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중간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거치셔야 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쉽게 연인 사이로 쉽게 발전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카드 관계적인 특징. 그래도 데이트 카드가 나오긴 하거든요. 뭔가 데이트 비슷하게는 하시지만 또 수다를 떠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소녀들의 수다처럼 이게 아까 소울메이트 카드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솔직히 친구 개념이죠. 연인 사이 개념이 아니라 데이트 비슷한 걸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성지간이더라도 동성지간의 수다를 떠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수다를 떨고 대화를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적인 특징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현생에서 진짜로 어떤 관계가 될지 현생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는 카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현생에서 만나게 된다면 좀 어떠한 관계가 될까? 쓰리 오브 소드부터 먼저 나올까요? 자, 현생에서 두 분은 쉽게 그렇게 사귀게 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여러 번의 이별, 끊김 이런 것들 후에 다시 또 화해하고 재회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좀 진지한 관계로 가실 수 있어요. 사귀거나 결혼까지도 보여집니다. 아까도 제가 전생 스토리 말할 때도 사귀거나 결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비슷한 흐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2번 분 쪽에서 헤어지자라고 합니다. 왜냐? 상대방 쪽에서 뭔가 바람을 필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나한테 집중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나는 뒷전이고 나한테는 무관심하고 자기 일에만 바쁜 그러한 사소한 갈등 문제가 계속 내가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고 계속 이 사람은 그것을 되풀이할 때 나는 결국 내가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그래서 아까 그 전생 스토리랑은 완전히 역할이 뒤바뀐 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짜 역할이 뒤바뀌어 나오면서 이러면서 카르마가 아마 해소된다. 자, 요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번 분이 이러한 비슷한 스토리로 내가 뭔가 사귀는 관계로 발전되기까지도 우리는 좀 힘들었는데 근데 그 전에는 정말 소울메이트처럼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던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여러 번의 뭐 헤어짐을 반복한 후에 우여곡절 끝에 여러 그 과정 끝에 겨우 사귀게 되거나 결혼을 했거나 그런데 결국에는 또 내가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이 사람을 내치게 되는 이러한 인연이 있다면 이 사람이 나의 전생연이고 전생에서의 어떤 맺어진 약속 때문에 카르마 때문에 내가 만나게 된 인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서로가 현생에서 만났을 때 서로의 속마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생에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 자기의 이상형이기는 이거 카드 다 뽑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2번 분이 생각하는 상대방. 자, 상대방은 우리 이번 분을 정말 자신의 이상형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는 자기가 좀 맞춰주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한 예민함이 있는 사람 또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 또는 겉으로는 까칠해 보이고 냉정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지만 속 정은 엄청 깊은 사람, 친데레처럼 뒤로 잘 챙겨주는 사람. 그래서 알고 보면은 밝고 명랑하고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현생에서 만났을 때 우리 이번 분은 상대방을 처음에는 정말 돈독한 친구 관계나 뭐 직장 동료 관계에서 같이 뭔가 일을 같이 협동적으로 했던 그러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던 나의 하나의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만나서 그렇게 돈독했던 사이에서 출발해서 연인 관계로 가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의 관계는 정말 진지한 관계로 갈 수 있고 또는 이 상대방이 우리 이번 분에게 엄청 잘해주는 열정 가득한 사람, 그 마음이 진심인 걸 알겠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서로서로 생각하는 그런 카드를 보면 서로서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생에서 만났을 때.
하지만 전생에서 생긴 그런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아무래도 계속 쭉 간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그죠? 이번 분 쪽에서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시겠다. 자, 그렇다면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의 인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인연이 가지는 의미. 우리 인연은 서로 맨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때가 가장 좋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뭔가 친구나 지인으로서 만났을 때는 누구보다도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에게 잘 맞춰주려 하고 서로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너무나도 이제 잘 통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잘 맞다는 것을 느끼면서 잘해줄 그런 사이지만 결국에는 좀 이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 이거는 그 카르마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왜 내가 정말로 의미 있게 생각했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사랑과 잘 이어지는 듯 하다가 잘 되지 않는지 그러한 인연이 있으셨다면 왜 이럴 수밖에 없는 인연인지 뭔가 아쉬움이 남았던 인연이 있으셨다면 이러한 전생연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좀 뭔가 마음이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100%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맞는 부분만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 자세한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로이타로 오픈 채팅방으로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전생연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나의 운명적인 인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생에서 인연이 되어서 다시 현생에서 만나기로 약속된 나의 운명적인 인연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별 좀 알아볼게요. 전생 성별 우리 3번 분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 3번 분은 여자이시네요. 상대방 분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전생연 스토리 알아보겠습니다. 이별부터 먼저 나와요. 자, 두 분은 전생에 서로 좋아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3번 분의 상황이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도자, 성직자 같은 그래서 결혼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두 분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셨지만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특히 우리 3번 분은 겉으로 티를 전혀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또 마음을 표현하는 쪽은 상대방 쪽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은 어떻게든 애정을 표현하고 뭔가 여러 가지 노력으로 잘해주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줬지만 우리 3번 분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떠한 티도 내지 못하고 뭐 좋다 싫다 이런 티도 내지 못해서 이 상대방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귀거나 할 수 없었던 그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이룰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 결국은 두 분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한이 생겼고 카르마가 생겼는데 두 분 다 카르마 한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특히 상대방 분은 나의 마음, 나의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됐었는데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성사될 수 없는 이 현실에 관해서 너무나도 실망이 크고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꼭 사랑을 이루고 싶다. 자, 운명 카드 나오거든요. 앞으로 우리 3번 분과 환생하게 되면 꼭 다음 생에는 사랑을 이루고 싶다. 운명적인 그러한 인연을 맺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셨을 것 같고요. 우리 3번 분도 이렇게 내가 이룰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악조건의 상황,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의 다가오는 이러한 상황을 울타리를 칠 수밖에 없었던, 내가 벽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에서 자, 너무나도 한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은 그냥 일반적인 친구나 지인으로서의 관계에서는 서로 정말 마음을 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소울메이트 같은 영혼의 단짝이셨던 것 같아요. 이 3번 분이 생각하기에도 이 상대방이라는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상황만 된다면 그죠, 두 분은 잘 발전이 되었을 그러한 관계였겠지만 정말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는 전생 스토리인 것 같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현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운명적인 인연이겠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카르마가 생겼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현생에서 어떤 관계로 만나야 카르마가 해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은 꼭 결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현생에서 좀 솔직히 맨 처음에 친구 관계나 지인 관계로 만나서 똑같이 제3자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뭐 3번 분이든 상대방 분이든 이미 뭐 애인이 있다. 이미 또 누가 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계에 휩싸이실 것 같거든요. 휘말리실 것 같아. 그래서 또 현생에 만나서도 막 이렇게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친구나 지인 사이로 만나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이 카르마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두 분은 사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꼭 결혼에 성공을 하셔야만 두 분의 카르마가 해소되는 것이지, 이 카르마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앞으로 또 환생을 또 하셔야 돼. 윤회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결혼하실 때까지 계속 태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대방이 전생에서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 카드 뽑아볼게요. 상대방이 우리 3번 분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 자, 나처럼 너도 아파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3번 분 전혀 뭐 티를 내지 않고 내색하지도 않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신분적인 그러한 제한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상대방은 우리 3번 분이 얼마만큼 자기를 좋아하는지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나처럼 너도 아파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메시지. 그리고 기다릴게. 한없이 기다릴게. 이러한 마음. 나의 일이 바빠서 연애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이해해줘. 뭐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이랬지만 나중에는 이 상대방도 좀 마음이 식었었겠죠. 정말 자기 일이 바빴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만큼은 잘해주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남긴 상대방의 말. 자,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자, 현생에서 상대방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전생에 대한 기억은 우리는 없는 거니까요. 만약에 현생에서 상대방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3번 분이 구별할 수 있는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만날까? 우리는 내가 주로 활동하는 곳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학생이면은 학교, 직장인이시면 회사, 또는 뭐 회사 주변에 내가 자주는 들른 카페, 이런 식으로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자주 가는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인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대방 성격 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아시면 좀 구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일복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항상 일에 치이고 항상 일이 바쁜 사람, 뭐 학생이더라도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학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바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자기 일에도 열심히 하긴 하면서도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랑 손절 당하거나 이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상처를 크게 받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맺은 인연과는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싸웠다고 해도 자꾸 이렇게 화해를 시도하려는 평화주의자 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될수록 이제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마음 넓은 그러한 성향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이 사람의 외모적인 특징 볼게요. 자, 이 상대방의 외모적인 특징. 상대방 또 두 가지로 좀 나오긴 하는데 상대방은 아주 덩치가 클 수 있습니다. 키도 크지만 이렇게 뼈대가 굵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성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통뼈라 그러죠. 막 이렇게 뼈 자체가 여리여리한 스타일이 아니라 여자분들이라도 키도 크고 골격도 큰 분, 뭐 남자분들이라면 가슴 근육이 우람하고 좀 머리 두상도 좀 머리 둘레 이런 것도 큰 크기일 수 있습니다. 눈, 코, 입도 아주 다 커요. 다 큼직큼직하고 덩치 큰 이러한 외모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성격은 아주 유순하고 착해요. 눈빛도 아주 착합니다. 그래서 뭐 덩치가 크면 눈빛도 무서울 것 같고 매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큰 덩치에 비해서는 대화를 해보면 너무나도 착한 왜 그 최홍만 그분이 생각이 날까요? 그분 덩치는 큰데 십자수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취미가.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러한 느낌으로 이분은 덩치는 큰데 뭐 깡배 같은 조폭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가정을 아주 생각하고 가정적인 사람, 아주 착하고 온순한 스타일의 눈빛이 아주 여리고 금방이라도 좀 뭐 우는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눈물도 잘 흘릴 것 같은 그러한 착한 이미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말고도 또 두 분의 관계적인 특징도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적인 특징. 두 분은 진짜 서로 아주 인연이 시작되기만 하면 맨 처음에 이제 친구나 지인으로 시작될 것 같거든요. 그때서부터 두 분은 아주 믿음이 결속력이 아주 단단한 관계예요. 그래서 뭐 서로 뭐 약간의 실수를 해도 서로 막 다 이해해주고 눈 감아주고 그래 너는 내 사람이지 내 친구지 뭐 하는 그러한 관계적인 특징 많이 믿어주시는 모양이에요. 서로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아까 이 사람의 성향에서 그런 것들이 나죠. 이 상대방이 많이 이해해주는 쪽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아주 결속력이 단단하다. 잘 쉽게 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뭐 어떠한 그 나쁜 뭐 의도로 한 거는 아니겠지만 실수를 해도 그것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설마 뭐 나쁜 의도를 했겠어? 하고 좋게 봐주려는 그러한 관점 때문에 두 분은 계속 쭉 가는 길게 이어지는 그런 관계적인 특징 보여지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카드의 특징은 이거는 뭘까요? 근데 두 분의 관계는 만약에 이러한 친구나 지인 관계 말고도 뭔가 한 단계 더 발전된 관계, 깊은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인 관계로 이어지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뭔가 인생에서 누가 어떠한 큰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떠한 뭐 안 좋은 사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누가 막 갑자기 일이 많아지거나 어려워진다든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중간에 걸림돌, 장애물 같은 게 생겨가지고 두 분의 관계가 다음 단계로 잘 쉽사리 발전될 수 없는 뭐 그러한 특징 보여지고 있네요. 또 다른 관계적인 특징. 또 데이트 카드 나왔다.
자, 보시면 두 분은 데이트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연인 사이 같은 데이트를 하시면서 또 그 연인 관계도 잠깐 동안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버터플라이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은 장미의 칼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관계가 계속 쭉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누가 배신을 하게 되고 등에 칼을 꽂게 되고 누구의 명예가 실추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뭔가 관계가 발전되는데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흐름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현생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아까 꼭 결혼을 해야만 카르마가 해소된다고 했는데, 자, 그렇게 될지 현생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관계. 결혼까지 갈 분들도 아마 꽤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뭔가 관계가 끊김, 헤어짐, 또는 상처를 주고 받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흘리는 쪽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연락이 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하지만 한동안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슬퍼할 수 있겠고, 상처를 받을 수 있겠고, 또는 상대방의 어떠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3번 분이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결혼까지 가기 전에 그 상황들 말이에요. 연인으로서의 관계 중에도 이 사람이 나보다는 자기 일에 더 집중을 할 때, 나에게는 무관심한 것 같을 때, 또는 이 사람이 어떠한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를 함으로써 좀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는 주고받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결혼까지 가는 그 길이 막 순탄하지는 않게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러버스 카드가 있고, 상대방의 마음이 진심인 사랑의 감정 카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 생에서 많은 분들이 결혼까지 꼴이 나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카르마가 해소되면서 두 분은 다시 환생을 윤회를 번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좀 아까도 먹구름 카드, 상카드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과정들 중간에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의 속마음과 이제 현생에서 만났을 때 두 분의 속마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대방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자, 상대방은 맨 처음 나를 보자마자 결혼하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맨 처음에 우리 3번 분의 마음을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 3번 분은 이번 생에서도 내 마음,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생각이 깊은 또는 말수가 적은 그런 스타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 쪽에서 엄청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게 되실 것 같고요. 상대방은 나보다도 어쩌면 먼저 나를 크게 좋아하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처음 보자마자 우리 3번 분과 나는 꼭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3번 분이 별 그닥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표현이 없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잘해줘야지, 적극적으로 내가 해봐야지, 대시를 해봐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우리 3번 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면 3번 분도 상대방에 대해서 미래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인연으로 보시게 될 것 같아요.
3번분은 이 사람을 겪어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던 그런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까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로서로 좋은 인연으로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인연이 아닌가. 자,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연이 가지는 의미. 그러니까 현생에서 만나게 되는 인연이잖아요. 운명적인 인연이잖아요. 그러한 의미. 자, 이거는 과거와 관련된 인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서 다시 맺어지는 시작되는 인연이다. 하지만은 이렇게 맺어지기까지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기 때문에 갈등, 고민이 많을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긴 하다. 그러니까 전생에서 우리가 어떠한 카르마를 갖고 다시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그러한 인연인데, 뭔가 카르마가 해소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뭔가 많은 좀 어려움은 있으실 수 있어요. 고난과 역경을 좀 헤치고 만나게 되는 그런 깊은 인연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여러 카르마 인연들 중에서 그냥 필연적으로 스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인연, 가볍게라도 그런 인연도 있지만, 두 분의 인연은 가벼운 인연으로 만나게 될 그런 사이는 아니신 것 같아요. 정말 결혼까지 성사되면 좋을, 그래야만 카르마가 해소되는, 그래서 과거의 전생연 때문에 필연적으로 꼭 두 분이 만나셔야 될 깊은 인연이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우리 3번분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복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 리딩은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100% 맞지 않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맞는 부분만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적으로 더 자세한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로이타로 오픈 채팅방으로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전생연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나의 운명적인 인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생에서 인연이 되어서 다시 현생에서 만나기로 약속된 나의 운명적인 인연은 어떤 사람일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생에서의 나의 성별부터 보실게요. 자, 우리 4번분은 여자분이셨던 것으로 보여지고 상대방 분은 남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전생연 스토리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별수부터 먼저 나와. 와우. 자, 두 분의 관계는 솔직히 특별하게 성사된 적이 없는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전생에서 두 분의 관계는 우리 4번분 쪽에서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던 그런 관계였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은 솔직히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지인이거나 친구 관계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4번분 이 사람을 되게 많이, 상대방을 많이 좋아하셨는데요. 상대방이 우리 4번분이 생각하던 그런 이상형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던,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다. 외모든 성격이든 능력이든 간에. 근데 상대방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하고 사귀어버렸나 봐요. 결혼했던지.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우리 4번분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내가 말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짝사랑하던 그런 상황에 그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그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4번 분에게 한이 생겼고 카르마가 생겼다. 그래서 두 분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인연으로 맺어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 옆쪽 카드는 뭐냐면, 자, 어떻게 해서 카르마가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인데, 우리 4번 분의 한으로 인해서 생겼어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슬퍼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카르마가 생긴 거고, 상대방은 우리 4번 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혀 자기를 좋아하는지도 몰랐다고 해요. 자기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자, 좀 안타깝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분의 바람, 다음 생에서는 상대방과 꼭 만나고 싶었던 그러한 한을 품고 전생, 인생, 그 전생을 마무리하셨다. 자, 그렇게 보여져서. 자,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현생에서 두 분이 어떤 관계로 만나야 카르마가 해소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혀 아무도 서로 바람을 피지 않는, 다른 제3자가 끼지 않는 순수한 관계에서 두 분은 진실된 연인이 되셔야 한다. 이게 카르마가 풀리는 조건입니다. 정말 러버스 연인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4번 분이 바라는 그 바램은 정말 이제는 제3자 아무도 끼지 않는 그런 관계, 순수한 그러한 관계에서 만나서 진실된 사랑을 하고 싶은, 그래야만 카르마가 해소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이 전까지 흐름은 상대방이 우리 4번 분에게 하고 싶었던 말에 대해서 메시지 카드를 뽑아 드렸거든요. 하지만 이 지금 전생 스토리를 보니까 솔직히 상대방 분은 우리 4번 분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큰 생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길 말도 없는 것 같아서 자, 요 4번 리딩만큼은 우리 4번 분이 반대로 상대방 분에게 하고 싶었던 말에 대해서 메시지 카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상대방. 와, 이거 소름 끼친다.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듯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가 아무것도 성사되지 않는 그런 관계셨다고. 우리 4번뿐만 남몰래 짝사랑하던 그런 관계였으니까. 그죠?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듯해. 와, 소름 대박. 자, 두 번째 카드. 4번분이 상대방에게 하고 싶었던 말. 돌고 돌아 결국 만나게 될 인연. 우리는 이번 생에서는 아니지만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결국 만나게 될 인연일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 아니면 그러한 바램을 한을 갖고 이제 정리를 하셨다. 전생.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우리 4번 분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상대방 분을 그리워하시면서 자, 이러한 메시지 카드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현생에서 4번 분이 상대방을 이제 만나시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상대방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만날지 먼저 볼게요. 우리는 어디서 만날까? 자, 우리 4번 분은요, 이번 현생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중간 지인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제3자. 그러니까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선을 본다든지, 또는 이러한 형식이 아니더라도, 뭐 친구의 사촌 오빠라던가. 그러면 친구가 중간자 역할이 되는 거죠. 친구의 지인으로서, 그렇게 만나게 된다던가.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인연이 아니라 중간자를 통해서 만나는 형식으로 맺어지는 인연 이렇게 보입니다. 자, 상대방 성격 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아주 순수하고 해맑고 웃는 미소가 아름답고 천진난만할 수 있고요. 반면에 섹시한 매력도 있네요. 이게 너무 반전 매력 아닌가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정말 순수한데 알고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은 속으로는 좀 섹시하고 좀 약간 우명한 매력도 있을까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군요. 겉으로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데 파고 들어가서 보면 남자다, 상남자다, 마초 같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전 매력이 있는 그러한 분
사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을 좋아하거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길게 오래 가는 인연들, 뭐 친구 사이든, 친구 사이도 뭐 길게 한번 맺어진 친구 사이는 오래 가거나,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성격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 사람 근데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세고, 주장하는 바도 강하고 카리스마가 넘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이렇게 겉들어 보기에는 카리스마 넘치고 막 자존심도 세고 막 기세고 이런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기세 등등하게 사회생활 하다가 누군가 뭐 사소한 말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또 상처를 크게 입을 수도 있는 유리 멘탈. 이 사람 전체적으로 보면요, 극과 극인 그러한 상반된 성향이 공존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외모적인 특징 볼게요. 자, 외모적인 특징. 자, 이분은 좀 날렵하고 호리호리한 스타일이고요.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건강미가 넘치는 근육질인 사람인데 좀 장근육입니다. 덩치 크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고 뭐 달리기 선수처럼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팔다리 길고 좀 길쭉한 스타일이고 허리선이 위에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흰 피부보다는 구릿빛 피부 쪽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더라도 까만 피부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두머리 역할 하시는 분들, 리더격인 분들, 카리스마 넘치는 뭐 이러한 의미도 요 외모적인 특징 카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강미가 넘치는 그러한 활달한 스타일의 몸매도 아주 날렵하고 아주 탄탄할 수 있다. 그리고 눈이 예쁜 특징이 있어요. 눈이 크거나 쌍꺼풀이 있는 큰 눈이거나 또는 속눈썹도 아주 길고 눈이 촉촉하고 눈망울이 아주 예쁜 남자건 여자건 그러한 특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두 분의 현생에서 만났을 때 관계적인 특징을 좀 더 뽑아 볼게요. 현생에서 만났을 때 두 분의 관계적인 특징. 이거 나중에 관계 이름을 뽑아보겠지만 왜 한쪽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두 분의 관계가 맨 끝에 정리될 때쯤에 맞닥뜨리게 될 상황일 것 같아요. 두 분이 권태기가 올 때쯤에는 한 사람이 다른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카드 관계적인 특징. 자, 두 분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런 뭐 사교적인 모임에 나가셨을 때 아까 제3자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인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1대1로 만나는 그런 인연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번분은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뭔가 여러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런 사교적인 모임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마치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내 인생에서 축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러한 존재로, 기쁨의 존재로 여겨지게 되실 거예요. 또는 이 상대방이 나에게 꽃다발을 건네줄 그런 사람, 그런 애인, 이렇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꽃다발을 갑작스럽게 나한테 준다면, 이 사람이 내가 그때 생각했던, 내가 들었던 리딩 속의 그 전생 인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카드로 두 분의 관계적인 특징 한번 됐습니다.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오네요. 와, 트윈 플레임 카드가 나와요. 자, 이게 트윈 플레임 이 카드야말로 전생연을 뜻합니다. 두 분은 뭔가 두 분이 만나야지만 음양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그때서 비로소 균형이 맞아지는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생관계예요. 그래서 두 분은 꼭 만나야만 되는 쌍둥이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소울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영혼의 짝이죠. 그래서 두 분은 솔직히 이 전생의 스토리를 보자면 솔직히 우리 4번 분이 혼자 외사랑을 하는 그러한 스토리로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전생 이 스토리 말고 더 전생 스토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트윈 플레임 이 관계, 소울메이트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4번 분이 이 현생 전에 그 전생 스토리에서는 이 상대방을 아주 많이 짝사랑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맺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또 다시 환생을 해서 요번에 현생 때 만나는 그러한 관계로 완성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생 스토리를 보면은 아마 이러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두 분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쌍둥이 같은 영혼의 짝인 그런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생연으로 맺어지게 되는 관계다. 아주 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관계이지 않나, 자, 그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실제로 두 분은 현생에서 어떠한 관계로 맺어지실지, 자, 카드를 정리하고 알아볼게요. 좀 흥미진진한데요? 자, 보겠습니다. 두 분의 현생에서 근데 이 현생에서도 삼각관계 또 나와요. 이거는 결혼을 하는 거야,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하긴 하네. 이것도 삼각관계가 껴가지고 두 분은 이번 현생에서 결혼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는 사귀거나 동거하는 것까지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뭐 사귀거나 동거 상황이거나 결혼하는 관계 중에 삼각관계, 불륜 뭐 이런 식으로의 흐름이 발생할 것 같아요. 또는 뭐 불륜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락을 다른 제3자 이성과 했는데 그것이 갈등의 소지가 되어서 이별까지로 가는, 실제로 이별까지 가는 건가, 권태기. 이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자, 아무튼 두 분은 결혼까지는 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카르마가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에 꼬리를 함으로써 카르마가 해소되고, 하지만 또 삼각관계가 낄 수 있는 좀 어려운 관계는 또 되실 것 같아요. 이게 현생 스토리가 전생 스토리랑 좀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별수도 좀 보이는 상황도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자, 서로의 속마음도 한번 볼게요. 현생에서 만났을 때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의 의미 볼 거고요. 또 4번 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이라는 사람. 그래요. 자, 상대방은 우리 4번 분과 관계가 한번 이제 끊어지게 되는데도, 뭐 예를 들면은 4번 분이 상대방 분을 밀쳐내거나, 또는 반대로 상대방 분이 우리 4번 분을 밀쳐내는, 그러니까 서로 뭐 헤어지자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또 화해되거나 재회가 되는 그러한 관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귀었다가도 다시 만나서 재회하고 난 다음에 결혼까지는 했지만 또 다시 이별을 겪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해부태붓의 과정이 계속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방이 좀 약간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지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네요. 상대방이 결국에는 우리 4번 분을 조금 질려하게 된다. 이러한 이거 단어의 선택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이 좀 마음이 식게 되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4번 분의 마음은 더 심해요. 4번 분은 상대방 분은 자기만 생각하는 고집쟁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기주의적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결국 두 분은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생연 상담을 좀 여러 번 해보면
물론 아름답게 사랑을 꽃피우는 그러한 관계로서 해피엔딩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끝에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원인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전생 연애에서 뭔가 맺어진 약속으로 인해서, 카르마로 인해서 내가 현생에서 그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인연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맺어지지만, 결국에는 이게 뭔가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만나게 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죠? 어쩔 수 없는 절차에 의해서 형식적인 그러한 어,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끝이 안 좋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귀시든지 동거하든지 결혼하시든지 결국에는 좀 이별로 끝나게 되는, 서로 끝에는 좀 좋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현생에서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연이 가지는 의미, 이거는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상처를 줬다면 이번에는 내가 돌려주는 식으로 상처를 받은 쪽을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하지만 꼭 이 삼각관계가 또 껴요. 이것도 삼각관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 쪽에서 더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현생에서 맺어지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전생에서 우리 4번분이 많이 좋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꼭 상대방과 이루어지고 싶다는 그런 염원을 안고 그 전생이 정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그런 인연이겠다. 자,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 중에 이 현생 스토리와 비슷한 인연의 사람을 이미 만나신 경우에 나 이 사람 맺어지긴 맺어졌는데 왜 이렇게 결국에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나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러한 전생연이 있었구나에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시는 그러한 효과, 그렇게 한번 참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4번 분 리딩은 마치겠고요. 자,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복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딩은 마칠게요.